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주 시골에서 근무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정보보안 업무 담당하고 있는 김요셉입니다. 앞서서 전문가분들이 너무 많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긴장을 바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자님께서 아무나 사회를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실제 정보보안 담당자로서 아니면은 실제 플랫폼을 파시는 플랫폼을 판다는 용어보다는 정보보안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 기관에 어떤 형태로 접근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정보보안이라는 것이 안전해지려면 좋은 장비만 사다 놓으면 된다는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겪었던 사례 2가지만을 좀 공유하면서 발표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클라우드 보안 관련돼서 간단한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토론회에서 저와 이견을 좀 가지신 분들께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안이라는 것이 돈만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안전한 보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숙제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정보보호 제품이 있지만 취약한 기관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정부기관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나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떻게 보면 대국민 서비스를 진행할 때 자동으로 넘겨주시나요? 이게 넘어가네요. 제가 손을 안 댔는데. 네, 인공지능인가 봅니다. 저 요즘 인공지능 보안관제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했고요. 그 담당자분이랑 또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얘기했었고, 두 번째는 저 손을 안 대게 비용적인 측면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는 정보 시스템 인프라를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레거시에서 미래 시스템으로 이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제품이 있더라도 한꺼번에 옮기지 못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정보화 조직이 있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누적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보니까 10만 본이 넘습니다. 그러면 10만 본이 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꺼번에 클라우드 시스템에 옮길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 취약점까지 다 확인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분께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오래된 기관들은 벽돌로 집을 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벽돌집을 한꺼번에 허물고 짓는다면 위험성이 너무 많이 있겠죠. 정보 시스템 담당자나 정보보안 담당자들이 갖는 가장 큰 숙제가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있었고요. 오늘 이곳에 와 보니까 다행히 조명이 얼굴 가까이 비치지 않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어제 간만에 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사우나에 갔었는데 사우나에서 제가 혼자 들어갔었거든요. 정보보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우나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는 그래, 내 건강에 맞게끔 여기 앉아있다 나가면 되지 라고 했는데, 앉아있다 보니까 건장하신 분이 한 분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쟤 뭐지?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러고 있고 또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 두 분이 나가기 전까지 나는 나가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점차 숨이 가빠오고 나가서 찬물 뒤집어 쓰고 뭐 안 되나 하면서 버티다가 거의 기절할 뻔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보보호라는 것도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보 시스템 가지고 있거나 타 기관이 쏘아 구축했다고 하고 저쪽에 뭐 차세대 시스템 구축한다고 하면 저희도 저거 갖다 놓으면은 관리 시스템 평가 점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도 어떤 걸 통해서 갖다 놓는다면 정보보호 활동이나 아니면 정보보호 수준이 한꺼번에 확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많이 해봤는데, 기관 담당자 입장으로서 또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습자이거나 아니면 제품을 개발하는 분들이라고 한다고 해도 정보보안이라는 영역이 실제로 정말 고독한 혼자만의 싸움,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라면 특히나 진짜 모니터와 1대1로 싸우시면서 진행되는 그런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내 수준을 인정해 주지 못하더라도 각자는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각의 기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정보보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 2020년도에 이곳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2년이 지나고 나서 명함이 바뀌어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발표를 하고자 회사를 바꾼 건 아닌데 회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진주에서 같이 근무하실 정보보안 전문가를 찾습니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진주에서 같이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근무해 보니까 좀 멀어가지고요.
좀 더 가까운 전주로 이동했기 때문에 전주에서 같이 근무하실 분들 있으시면 연락을 주셔서 좋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약 63억 건 정도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되어 있는 연금이 다르다면 그 연금과 연계된 시스템들이 저희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정보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와 국민들의 보건복지 정보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들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도 공공에 대한, 제가 속한 조직에 대한 애사심보다는 가보니 각자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조직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지금 있는 조직 국민연금공단에 와보니까 처음으로는 1차적으로 갖는 오해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10년 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연금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공단에서 매월 고지하는 국민연금을 내세요라고 하는 고지하는 비용이 한 4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제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2조, 한 3조 정도가 되거든요. 실제로 작년에는 저희가 100조 이상의 수익을 얻었고, 산술적으로 그냥 통장 안에 1000조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3조 정도의 비용을 국민들께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실제로 30년 이상은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이나 신문지에 보면은 연금공단 때문에 주식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공단은 실제 개인이 투자한 것과 다르게 다양한 형태의 그 투자를 하는 것이지 주식을 가지고 투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해외 건물이나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회사에 가자마자 가입을 했거든요.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보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입하신 분들 꼭 좀 가입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단톡에 모 증권 담당자분이랑 친구인데 그분이 매월 70만 원씩 연금을 벌써 받고 계세요. 왜냐하면 삶을 사시다가 장애가 생기면 국민연금은 장애 수당이라는 걸 선지급하고, 그래서 그분이 매월 70만 원 받아서 S전자를 사고 계신데 요즘 떨어져가지고 고민이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연령이 18세입니다. 그러면 18세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시면 28세가 이렇게 10년을 넣게 되면 28세에 연금 수급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딱 갔더니 저희 큰아이가 그때 19살이었는데 바로 가입을 시켰죠. 왜냐하면 가입하는 시점부터 연금의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15년도에 전주로 이전을 하고 15년도에 이전하면서 실제로 정보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조직도 개선하고 인원들에 대해서 보충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들은 20년도에도 제가 장표에다가 넣었었는데 시큐리티 이스 프로세스라고 설명을 드렸고, 제가 저희 기관 내에 지금 현재 4번째 사이버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운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지만 가는 기관마다 보안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보 보안이라는 게 좋은 소프트웨어나 좋은 플랫폼도 필요하지만 좋은 사람도 필요하고, 이 사람들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하고, 그분들이 일할 적절한 환경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정보 보안 업무에 어떻게 보면은 참여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베스트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주 토론회를 참석하면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정보 시스템을 경험하시고 보안 전문가가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을 보면 정보 보안 전문가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서 CTF를 풀다가 기관에 오는 담당자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문제 풀다가만 오면 실제로 수학이라는 학문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에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기관에서는 정보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찾은 버그 바운티를 했다면 자기가 찾은 CWE를 보고하기 전에 정확하게 윗분이 아닐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이건 어떤 취약점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기술 용어와 영어로 해서 설명한다면 그 조직의 보안 수준이 올라가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죠. 저도 정보보안 담당자로서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주변인들에게 정보보안이 왜 중요하고 매년 나오는 12,000개의 취약점을 여러분이 관리하는 대형 정보 시스템에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할 때 그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는 것은 늘 이거였어요. 정보보안부장은 매일 취약점만 조치하래. 쟤는 개발도 못해. 시큐어 코딩 맨날 하래. 코딩도 할 줄 모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시큐어 코딩 할 때도 시큐어 코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선물을 어떤 거 좋은 거 드릴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천조의 기금 운용 시대를 대비하는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가장 깊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보안이라는 것은 시큐리티 프로세스라는 게 단순한 프로세스가 아니라 제가 진주에서 근무할 때는 진주의 회사에 맞는 프로세스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는 실제로 제가 찾아갔을 때 20년도에도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기관에 중요한 정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건설회사였기 때문에 건설 정보는 그리 많은 정보가 없고 실제로 작년에 크게 좀 문제가 있었던 다양한 정보 중에 일부의 정보만에 집중을 해서 시스템을 관리하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저희는 총 6종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1000가지 서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1000가지 서버와 6종의 개인정보 시스템을 동일한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호의 가장 베스트인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 중에서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 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오후에 좀 늦게 올라왔는데 강의를 부탁받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기관이 지금 ISO 27001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으면서 인증 심사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월요일 날 저희 데이터 센터를 설명드리고, 저희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정부기관에 약 99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있거든요. 약 평균적으로 500제곱미터를 넘는 데이터 센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레벨 2 등급의 데이터 센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면진과 내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00개 정도의 서버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성능이 되거든요. 제가 ISO 인증 심사원들을 모시고 가면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정보보안이라는 게 실제로 데이터 시스템들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만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분들도 들어갔다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여준 것보다 들어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네요. 제가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서 노트북 다 놓고 가셔야 돼요. 휴대폰 놓고 가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실제로 정보기관이나 다른 회사,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들이 용역사업자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함께 일하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 변심을 한다면 또는 실수를 통해서 자료가 유출되거나 악성 코드가 유입되는 환경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인 거죠. 부산에 계시는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분이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좀 난 적이 있었는데 이 분들도 좋은 의미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벤트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수집된 2000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한 것처럼 언론에 홍보되면서 아주 곤욕을 치르셨거든요. 실제 보안이라는 이런 영역과 보호라는 영역은 각 기관과 조직이 갖고 있는 프로세스 내에서의 실수나 잘못된 사용 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정보보안 담당자분들은 서버의 위치라든지 서버가 어떻게 운영되고 케이블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케이블링의 네임택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전정 기관에서는 여기 또 그 분들이 계시면 안 되는데 20년 정도 근무한 영역이 있었는데 실제로 내부망 시스템에 망 혼용이 있었는데 그때 설명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케이블링이 혼용이 돼서 이 케이블을 이 케이블에 잘못 꽂아서 통신이 된 것 같다라는 설명이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대부분 컴퓨터 전문가실 테니까 NIC와 NIC가 영역이 다른데 꽂는다고 통신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이것은 작업이 돼야 됩니다. 저보고 지금 하라고 하면 몇 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인데 그 쉬운 것이 뭔지를 알아가는 것이 어렵고 그 쉬운 것이 업무 속에서 잘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이버 위험 모니터링을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은 저는 이렇게 잘 돼 있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작년에 저는 이제 이직을 해서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과 늘 생각하는 것이 업무는 좀 단순히 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방화벽을 약 150개 정도 관리하거든요. 150개의 방화벽을 담당 직원 한 분이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전주에 하실 분이어서
이분이 울면서 뛰어나와가지고 방화벽 정책 넣은 적도 있고 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이런 거 하지 말고 자동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 좀 해보자. 그 다음에 존 단위로 없앨 수 있는 방화벽이 있다면 좀 없애보자. 왜 이거 갖다 놨니라고 하면 이 왜에 대한 질문의 답을 정보보호 담당자분들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방화벽 정책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관리하는 방화벽 정책 중에 중복되는 방화벽이나 실제로 IPS와 IDS도 막히고 있는데 방화벽 정책에서 놀고 있는 방화벽 정책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보 보안에 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에서는 저 아래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저희는 작년부터 ISO 27001을 인증받으면서 개인정보가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특화된 기관에 맞게끔 ISO 27701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관리 절차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저희 시선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뭐 개인정보 안정성 실태 평가도 받고 국정원 평가도 받고 있고 저희는 또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또 지정되어 있어서 별도로 뭐 주통에 대한 통제도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27001 심사도 받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전방위적인 다양한 시선에서 시스템을 바라보고 배울 것들은 배워가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희 또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또 27001과 27701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부가 따로 있고 저희는 정보보안부가 따로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한테는 좀 좋은 포인트인데 저희와 같이 공부하시는 뭐 저희 공공기관 담당자분들이 지금 90, 11이 아주 엄청난 기간이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봤더니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기간이어가지고 올해부터 이 기준이 강화돼서 정말 고통을 많이 개인정보위원회 안 계시죠? 네, 고통이 아니라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27701도 저희는 정보보안부와 개인정보부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업무를 따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오자마자 저희 정보보안부 계신 이제 동료분들이 가장 불만하시는 게 뭐냐면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개인정보부가 맨날 자료만 달라고 하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라고 하길래 이것도 또 하나의 업무의 홀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래 27701와 27001은 27001을 인증받은 기관이 받을 수 있는 인증이거든요. 그러면 두 인증은 같이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개인정보부와 협의를 해서 이번 주에 인증기관으로 1년 전에 협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심사원분들이 오셔서 같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요청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3년 동안 매니지를 받는데 이 관리를 받는 기간 동안 우리가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지적도 좋은데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지적을 통해서 우리가 잘 관리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인증을 많이 하셨으니까 27701나 27001을 받으면 우리가 향후 3년 뒤에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구축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ISMS-P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것과 연계성 있는 인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가르쳐주고 가세요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연계되어 있는 국민의 연금복지 정보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드렸던 것처럼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을 해서 저희가 국민연금 시스템은 또 별도로 이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 한 번씩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딱 1년 됐거든요. 1년을 되면서 요즘에 관련 기관에 요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공통적으로 느끼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관이 받는 평가가 중첩이 되는 게 너무 많고 중첩되는 것 중에 경중이 좀 역전된 것이 많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실제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은 저희같이 국정원 관리시스템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평가가 18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이 시스템과 이 시스템보다 좀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만 별도의 98%의 시스템은 이게 80점이고 나머지가 한 20%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정을 했으면 나머지 평가를 예외 처리해주고 이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보호 조치를 안 하는 게 아닌데 중요하다고 해놓은 거는 20점, 나머지는 80점을 평가한다는 게 맞지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두세 번 일을 하게 되고 그 하는 것들로 인해서 다른 업무를 못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했다 좀 찍힌 것 같긴 한데 그런 개선적인 방안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지만 다양한 정부기관의 클라우드 데이터 시스템 준비로 해서 각종 협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진주에서 근무할 때도 각각 제가 위치한 곳에서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데일리 CQ에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 제가 마다치 않고 와서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연공단에 갔더니 연공단에 가서도 보니까 제가 가자마자 장비 불용하는 시즌이었어요. 가자마자. 그래서 저 장비를 그냥 이렇게 재활용하듯이 고물로 파는 게 제가 아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주변 저희 학교에 전화를 드려서 실습 장비가 필요하시냐 해서 1차적으로 우석대, 그다음에 가천대, 그다음에 뭐 고려대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한 4개 대학 MOU를 맺으면서 실습 장비 원세트로 해서 이렇게 장비를 기증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혹시나 그런 협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 공단과 협업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까이 계신 대학교랑은 저희가 뭐 DDoS 대응 훈련 한다든지 그다음에 CTF나 문제풀이 같은 거 교육을 저희 직원들한테도 시키고 있거든요. 그분들 할 때 학생들 같이 와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담당자분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10월 초에도 저희가 우석대 같은 경우는 워낙 가까이 있어서 방문 드려서 또 뭐 취업이라든지 진로 특강들을 다른 전문가분들까지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국민연금공단에서 부족한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외부에서 바라보기에 위협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제도적인 개선이나 업무 시스템적인 개선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협업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5년도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ISMS-P를 받는다기보다는 그에 준하는 안정적인 관리 절차를 좀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그 기반을 통해서 실제로 내부적인 담당자분들이 개인정보부서가 공공에서는 실제로 많은 기피 부서입니다. 제가 진주에서 근무할 때 와가지고 설명드렸을 때 제 옆에 계시는 담당자분이 국문학과 분이세요. 그런데 국문학과 분이 정보보안을 너무 잘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정보보안이라는 것은 정보보안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정보보안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혹시나 주니어 분들부터 시니어 분들까지 많이 계시겠지만 주변 분들과 소통하는 전문가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변 분들께 거침없이 물어볼 수 있는 주니어 분들이 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목표가 정보보안 전문가가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ICT 전문가가 되셔야죠. ICT 전문가 내 비즈니스 전문가가 돼야 되고 실제로 업무를 모르면 정보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사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걸 연금은 뭐지, 가입은 뭐지, 뭐 기금 운용은 뭐지 이런 내용을 알아야 그 내용의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내부를 구성하는 정보 보호 시스템에 대해서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귀한 시간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끝나고 제가 좀 더 있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전문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한번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요셉이었습니다.